오늘은 미세전류에 대해서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미세전류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북돋워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염증과 통증 관리, 순환 관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이론적인 거 알려드리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기구 사용법도 네, 알려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1년 넘게 계속 쓰셨는데 오늘은 이제 뭐 도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미세전류에 대한 원리겠죠. 이 미세전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전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미세전류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시중에 있는 미세전류와 또 고주파, 저주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세전류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잘 쓸 수 있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방법, 무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미세전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논문에 보면은 미세전류는 5에서 6볼트라는 전류를 우리 사람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전류가 5에서 6볼트라는 전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노화가 되고 그 노화가 되면서 아픔, 통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피부 조직도 노화가 되고 뼈도 노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눈, 목, 코, 입 모든 게 젊었을 때가 점점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밀접하게 생체 전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 100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를 미세 전류라고도 하지만 생체 전류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전류는 100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저주파와 생체 전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저주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런 의료기기 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는 고주파 기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을 보면 우리가 그 허가를 받는 기준을 보면은 양식이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타이머라는 게 있고 하루에 몇 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하다. 그걸 인정받는 게 의료기구입니다. 저희도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만은 이 의료기기가 어, 유통하는 과정이 어렵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미용기기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재활신경근육 마사지기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재활신경근육 마사지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미용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신경근육 마사지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전류를 보면은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콜라겐이 14%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콜라겐이 있어야지 탄력이 생기는 거죠. 탄력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이 좋아지는데 이 탄력이 약해지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근육이 굳어가거나 근육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유형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있냐면은 근육이 굳어가고 근육이 없어도 일단은 노폐물 배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노폐물 배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근육이 약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단단해 보이지만은 표정이라던가 피부를 보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아세요. 많이 뭉친 만큼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뭉쳐도 탄력이 없어도 좋지 않는 게 바로 노폐물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 이게 보면은 근육이 약하거나 탄력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근육 문제예요. 만약에 염증이 있다. 염증이 있으면 그 주위의 조직들은 이 염증 있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뭉치게 돼 있어요. 뭉치게 돼 있다 보니까 점점점 부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기를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보면은 자,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면 툭툭툭 튀는 거 있죠. 유난히 손이 툭툭툭 튀어요.
이게 전기 저항이에요.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면 툭툭 끼죠. 또는 근육이 없으면 느낌이 없거나 따가워요. 그 자리가 부드럽게 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쭉쭉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증. 근육이 없어도 염증. 산소공급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환이 안 된다, 몸이 뭉쳐 있다, 대부분 다 순환 문제죠. 순환 문제로 생기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근육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탑을 사용하거나 닥터시 플러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잔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많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되게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노폐물 배출이 되고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신경과 근육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생체 전류를 쓰게 되면은 근육이 38% 좋아진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운동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운동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무릎이 아픈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무릎이 아파요. 걸으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O자이신 분은요. 걸으면 걸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 상체의 무게를 이 무릎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죠.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문가가 있지 않은 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그래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육량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거, 시간, 그리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무릎 아픈 데다 그냥 문질러 주시고 또 닥터시 플러스를 패드로 감아서 무릎도 운동시켜주고 하다 보니 지금 사용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무릎이 O자이신 분이 무릎이 펴졌어요. 네, 어제 이제 그 사례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 관절염 있죠. 관절염 약도 뭐 계속 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약을 받아서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용한 지 2달 만에 관절염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게 8개월 된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지금 안 아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약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다 배우고 해보니 진짜 그 제가 이렇게 계속 교육을 말씀드리잖아요. 패드 사용하는 방법. 등에 깔고 다리에 감아놓고 또 여러분 차렷 자세 하면 손 딱 닿는 다리를 바깥쪽 주먹이 딱 닿는 부위에 그분은 계속 거기에다가 패드를 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경 낙차리. 이렇게 했더니 다리가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O자가 딱 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면서 어제 사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진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근육이 많이 생기고 이 근육이 유연해지거나 없는 근육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세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체형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체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미세전류 원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탄력이 38% 좋아진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검토를 했을 때 대부분 그 정도 수치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식품을 드셨을 때는 그분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거죠. 식품하고 이 생체 전류와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분의 소화 흡수에 따라서 효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알러지에 의해서 효과 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이 생체 전류는 누구나 다 아까 태어나면서 OX 전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효과를 본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38%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탄력이 38% 좋아지니 혈액순환이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혈액순환이 어떤 식품을 드셔서 10%만 좋아져도 이게 대박나는 제품이죠. 근데 여기는 48%가 잘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48%라는 수치는요, 거의 50%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 50%, 거의 48%의 수치,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미니탑을 발바닥 꽂고 서해부 겨드랑이 손에 쥐고 있기도 하고 계속 닥터시 플러스를 사용해 주시면 하면 할수록 점점점 혈액순환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신 분들을 옆에 보시면은 다들 피부가 너무 예뻐져 있어요. 그리고 주름이 없어져 있어요. 탄력이 달라져 있어요. 미백이 달라져 있어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혈액순환 문제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물이고요.
혈액순환 잘 되는데 내가 나가는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 되죠. 아무리 혈순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쓰기만 해요. 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물이 흐르려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입과 항문이거든요. 입에서 먹어주고 우리 몸에서 일을 다 해주고 항문으로 빠지고 또 소변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근데 먹어주지도 않고 나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안에서 뭔가 막 일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안 좋은 만큼.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거. 항상 매번 물을 다 이렇게 컵에 넣고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어떤 선생님이 그러죠. 어떤 선생님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래요. 어떤 분은 물을 먹으면 체합니다. 물이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 기능도 안 좋기도 하지만 덜컥덜컥 마셔서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한 모금씩 한 모금 마시는데 물 넘기기 너무 힘드시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글을 하세요. 가글가글해서 삼키고 또 가글가글해서 또 삼키고 하시면요. 소화 안 될 일도 없고요. 이렇게 자주 항상 컵을 옆에 가까이 갖다 놓고 이거를 습관화하시면요. 누구나 다 90% 이상은 병이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약보다 가장 좋은 약이 바로 물이에요. 그것도 생수.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몸에 그 사람에 따라서 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이 생체전류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힘이 없어서 무조건 기가 약할까요? 아픈 사람도 기가 약하다 볼 수 있죠. 내가 자꾸 아파요. 아프고 통증이 자꾸 생겨요. 이거는 내 몸의 생체 전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증 처리가 빨리빨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미세 전류, 생체 전류를 가까이 하면 내 몸에 기본적인 이 자연 치유력이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염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큰 병으로 오기 전에 또는 이미 왔어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특히나 아픈 사람은 소화 기능이 다 떨어지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거든요. 요럴 때 생체 전류를 활용하시면 일단 소화 기능이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미세 전류는 또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염증을 없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주고 염증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지니 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 개가 같이 따라와요. 근데 어째서 부정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해요. 부정을 없앤다 해서 먹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부정이 생겨요. 정말 부정이 자주 있는 분은요. 이거 부정 없애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염증을 없애면 끝이에요.